특별한 흥분을 미주 한인인데 드물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로 출마를 했습니다. 비례대표도 아니고 지역구로 출마했는데 당선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부득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어바인에서 12년을 거주하신 통합대한특견회 김상훈 총재님을 모시고 한국의 정치 관련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총재님, 네, 반갑고요. 우리 YTN 뉴스 FM 애청자들에게 먼저 인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재미 동포 여러분, 우리 YTN 라디오와 함께 생활하시는 우리 교포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 교포님들에 대한 배려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바인에서만 12년을 사셨는데요. 네. 그럼 지금 현재 한국하고 미국을 오가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네,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네. 혹시 기러기 아빠 이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이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미주에서만 20명이 비례대표로 새누리당, 더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했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에 대한 각 당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불만도 있는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재외선거 유세 단장까지 역임을 했고 또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법안 수립에 기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외동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법안이나 조치들 어떤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해외 유세 단장 하면서 그 전에부터 우리 동포들께서 선거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편 투표를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대선 3년 전부터 제가 언론에 기고를 하고 또 국회에서도 법안을 입법을 하는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좀 아쉬운데요. 네. 자, 지난해 12월 초에 올해 4월 13일에 실시된 20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고요. 또 국회 재입성을 노리는 전직 의원들로부터 여의도에 첫 발을 내딛는 정치 신인들까지 등록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좋게는 정치 신인에게 열린 문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기존 정치인들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예, 예비 선거 후보 등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신인들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지역구에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무후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인들이 등록된다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좀 정치의 새로운 변화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회장님, 총재님께서는 고향이 실례지만 어디실까요?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경북 구미. 네. 그러니까 고향에서 첫 행보가 국회의원 출마가 된 셈이고요. 네. 경북 구미 그러면 잘 알려진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전 지역구죠. 그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착각을 예,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달성군에서 국회의원 하셨습니다. 네, 새누리당 공천이 곧 당선인이 된 곳이고 또 예비 후보 경선 자체가 국회의원 본선거가 됐고요. 또 치열한 선거 홍보전이 됐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니까 사거리에서 홍보 샌드위치 간판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어떻게 준비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날 저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후보님들도 길거리 스트리트 샌드위치 판을 들고 자기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 외에는 예비 후보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이름, 그 다음에 간판 목에 1m만 떨어져도 선관위에 고발당하면은 벌금 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에 앞뒤로 걸고 거기 그 간판에 필요한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시장 이런 데 다녀야 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사거리에 그때 추웠습니다. 영하 15도 이런 체감 온도까지 보통 보면 아침 출근 시간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아닙니까? 제일 추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집사람이
나오지 마라 하는데도 따라 나오더라고요. 예. 참 머리에 참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모자도 좀 빵 모자도 좀 쓰고 네. 이래 해야 되는데 또 그래 하면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약해 보일까 이런 그 뉘앙스가 네. 있을 것 같아서 모자도 안 쓰고 예. 이제 그 진짜 엄동설안에 엄동설안에 기마개 하나만 차고 그래 이제 샌드위치 판 메고 그렇게 선거운동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뭐 다른 선거 공약이나 이런 것도 보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직접 사람을 만나고 길거리에 서서 그렇게 샌드위치 판을 공부하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당선이 됐으면 참 좋았는데 예, 뭐 그렇게 이제 잘 안 예, 되고. 예. 자, 한국의 정치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국 정치계의 실상을 이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오늘 한국에서 전해진 소식들을 보니까 김영란법이 이제 헌재의 뭐 위헌이 아니고 이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고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역대의 이런 그 법을 원칙적으로 보면 이거는 클린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2조 조선 500년 그 이후에 자유당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권사에 불행했던 부분이 뭐 물론 뭐 중동에 이런 데도 후진국가에서도 문제는 다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그 정권이 무너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이런 아주 클리어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찬성하는 찬성합니다. 이런 게 저는 뭐 대한민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청렴한 나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의 36개 나라 중에 29위 부패 지수라고 하니까 거의 예. 최하위권인데 최하위죠. 이제 빨리 이런 걸 부정부패 이런 걸 예. 바로 잡아야 되겠고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의도나 이런 데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는 역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국에서 전해진 소식들을 보면은 그 일부 그 권력층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재물과 탐욕 예. 이 두 가지를 손에 쥐려고 하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최근에 몇 개가 있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우병우 민정수석 잘 나가던 그 천재 검사 그리고 넥센의 김정주 회장 그리고 홍만표 변호사 그리고 또 진경준 검사장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 부정부패 상징으로 자꾸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 여하튼 뭐 국민의 한상으로 돌아가고 해외 동포 입장에서 보더라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청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 역시 뭐 앞으로 가면서도 김영란법도 이제 완료가 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의 발효로 이제 그런 부정부패 이런 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딴 분들은 다 거기다 해당되게 만들어놨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은 거기에서 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너희지 그럼.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법이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법이라 하는 건 냉혹한 그런 잣대가 정해지는데 유야무야한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이래 보니까 지자체 의원 이런 거 보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현안의 어려운 부분을 수렴해주는 부분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한테 가서 부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꼭 아무도 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맹쾌한 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게 아마 맹쾌하게 나오면은 그 부분도 세분화하면은
클린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낙관.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우리 김상훈 총재님, 통합대한택견을 회장님이신데 우리 김상훈 후보님을 인터뷰를 앞두고 저희들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한 그 Q&A 질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저희들이 검색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미스코리아 장민정 씨라는 분이고요. 네. 또 이분이 한국에서 오랜만에 뭐 십몇 년 만에 컴백한다는 기사가 또 16년 만에 16년 만에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분하고는 연애 결혼을 하신 건가요? 네, 연애 결혼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그 당시 이제 IMF가 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마 김영삼 정권 후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김대중 정권 들어서기 직전에 저희 집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아마 결혼을 해서 두 자녀가 두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예. 슬아에. 여자 예. 아이 두 명을 예, 슬아에 두 자매가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계에서는 미스 코리아 장윤정 씨가 16년 만에 컴백한다. 그게 이제 탑뉴스인데 혹시 그런 미스 코리아 부인을 두고 살면은 우리 후보님이 정치를 하는데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 거? 요번에 이제 제가 예비 후보로 나갔을 때 네. 다른 후보들도 물론 명예가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내 명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집 사람에 대한 명예도 있기 때문에 내가 네. 도리어 더욱 더 힘들다. 예. 내가 만약에 말 한마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예. 나중에 나로서 지탄받으면 되지만은 네. 뭐 장윤정의 남편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장윤정이도 어떻게 보면은 네.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이중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와이프 되시는 우리 미스 코리아 장윤정 씨가 한국의 방송국에 복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찬성을 하셨나요?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 대신에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데서 우리 집사람이 한 이틀 이렇게 심사숙고하더니 당신이 그렇게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정치를 하겠다는 데서 본인이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당신이 하는 그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그렇게 가는 데서 내가 동참하는 게 예. 맞다고 생각한다. 예. 그래서 가방 싸고 구미로 내려간 겁니다. 예. 그런데 본인도 이제 나도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예. 방송에 복귀를 해야 되겠다. 예. 저도 흔쾌히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 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네네. 그럼 아이들도 한국에 다 이제 네네. 같이 통째로 역이민인가요? 그렇죠. 어. 그런 셈이 됐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 그 총재님 후보님의 앞으로 계획 일정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뭐 우리 지역에 구미 지역에 제가 계속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그래서 양로원이라든가 보안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독거노인들 그래서 이렇게 목욕시켜주는 거, 이발시켜주는 거, 기타 등등 사회봉사. 사회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럼 뭐를 계속 정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 고향에서 정치만 하기 위해서 선거 끝났으니까 끝났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계속 저는 선거와 무관하게 예. 계속적으로 제 고향에 봉사활동 할 것입니다. 저희 부인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저희 YTN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앞으로 하시는 일에 큰 발전이 있으시길 감사합니다.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재님. YTN도 건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통합